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과 그 외 모든 암호화폐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코인이면 그냥 다 같은 코인이지. 그게 뭐가 달라?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비트코인과 그 미만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부터 하실 줄 아는 게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델리티에서 발행한 재미있는 리포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꽤 강력합니다. Bitcoin First. 이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과 그 밖의 암호화폐들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이 어떤 것이길래 다른 암호화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지 오늘도 AI 양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 잘 부탁해. 리뷰할 보고서는 총 3개인데 모두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발표한 보고서야. 첫 번째 보고서는 비트코인 퍼스트. 두 번째 보고서는 제목이 좀 길지만 의역하자면 비트코인의 오래된 회의론들 파회하기? 뭐 이렇게 대강 의역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은 비트코인 퍼스트 리비지티드 라고 해서 첫 번째 보고서인 비트코인 퍼스트가 22년도 1월쯤에 나왔고 이때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막 발발하기 직전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한 1년 반 훨씬 지나서 23년 10월 정도에 나온 비트코인 퍼스트를 리비지티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런 레포트를 냈을 때 대비 지금 1년 8, 9개월 지난 지금 보니까 어떻다, 이런 게 우리는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야. 일단 간단히 이 3개 보고서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3개의 보고서를 각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인 비트코인 퍼스트에서는 비트코인을 다른 디지털 자산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독특하며 보안성과 탈중앙화 측면에서 타 디지털 자산들이 비트코인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화폐 투자와는 별개로 접근할 것을 권장하며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이 가능한 화폐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른 디지털 자산들은 벤처 캐피탈과 유사한 투자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다는 점, 지불 수단으로서의 실패, 환경에 대한 영향 등 오랜 비판을 논박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미 상당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탈중앙화 및 보안성 면에서 독보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규제가 비트코인의 성장을 제한할 가능성, 코드상의 결함 가능성 등의 우려에 대해 비트코인의 강점이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퍼스트 리비지티드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팔로업으로 여전히 비트코인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피델리티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자산들과 구분되는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내 비트코인의 가치와 입지가 더 견고해졌다고 분석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의 특징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독특한 금융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트코인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새 보고서를 통해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자산이 아닌 다른 디지털 자산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디지털 금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혹시라도 피델리티 자산 운용이라는 곳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줄래?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는 뭐 어떤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지,
또 한국 분들께서 듣고 계시니까 규모 같은 거를 예로 들 때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 대비 얼마나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로 글로벌 금융시장 내 주요 투자기관 중 하나입니다. 1946년에 설립된 피델리티는 수십 년간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피델리티의 자산운용 규모는 약 4조 달러, 약 5,3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서비스의 자산 규모 약 1,000조 원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즉, 국민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피델리티는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주식거래, 연금관리, 투자 자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투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모와 영향력 덕분에 피델리티의 금융시장과 관련된 분석과 전략은 주목받아 왔으며 특히 기술적 혁신과 새로운 투자 자산에 관심이 많아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에 있어 피델리티는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들 가운데 비교적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규제에 맞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들이 주류 금융시장에 들어오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디지털 금 또는 가치 저장 수단 Store of Value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인플레이션 해지를 지원할 수 있는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룬 보고서들에서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의 특성과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할 미래의 위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름 비트코인에 대해 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보고서, Bitcoin First. 이 보고서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자고. 이 보고서의 부제를 보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다른 크립토들하고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라고 대놓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뭐 항상 비트코이너들이 얘기해 온 거잖아. 뭐 이런 밈도 있는데 뭐 Bitcoin not crypto, not blockchain, not web3. 맞아요.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퍼스트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구분된다는 주장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관점이죠. 보고서에서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독자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성입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평가하며 이는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자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비트코인은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검증된 네트워크로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강력한 보안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다른 크립토들과 차별화됩니다. 피델리티는 다른 암호화폐들이 중앙화된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거나 특정한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비트코인처럼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많은 암호화폐가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궁극적인 기축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피델리티의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화폐와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물어볼게. 독자적인 가치 저장 수단. 다른 암호화폐와는 어떤 점이 다르길래 유일하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자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비트코인을 일컫는 거야? 다른 암호화폐들은 통과 못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 네. 피델리티가 비트코인만이 독자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다른 암호화폐들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독특한 구조와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1. 고정된 공급량.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고정된 공급량이 인플레이션 방어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암호화폐는 공급량 제한이 없거나 프로토콜 변경을 통해 쉽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현재도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따라 토큰 발행 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비트코인의 제한된 공급량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에 잘 부합합니다. 2. 탈중앙화 수준.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를 이루고 있어 어느 개인이나 그룹이 쉽게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피델리티는 탈중앙화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암호화폐는 특정 개발팀이나 재단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ERC-20s are fully transparent. And they actually do not have any kind of backdoor. They do not have any upgrade code. There's just like a balance that gets. No, but you could upgrade it, and you do upgrade it. You hard fork every 6 months. Okay, let's. No, you could change the code anytime you want. You could change the code anytime you want. You could change the code anytime you want. So I so are see you that as saying- a hold on, that's a hold on. major security hole. 이는 정책 변경이나 리더십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의 코드 변경은 전 세계의 노드 운영자들과 커뮤니티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다른 암호화폐는 더 집중화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탈중앙화 수준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 가장 오랜 검증과 보안성. 비트코인은 2009년부터 계속 가동 중이며 그간 수많은 해킹 시도와 기술적 어려움 속에서도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피델리티는 이 오랜 검증 기간을 비트코인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이에 비해 다른 암호화폐들은 비교적 짧은 역사와 변동성이 큰 업그레이드를 겪고 있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정책 변경의 어려움. 비트코인은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보수적입니다. 2017년 블록 크기 확대 논란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커뮤니티의 합의 없이는 아무런 정책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죠. 반면 많은 암호화폐들은 정책이나 프로토콜 변경을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You could change the code anytime you want.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피델리티는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은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죠. 하긴 나도 강의 시간에 가장 처음으로 무조건 강조하는 건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불변성을 갖는다. 이거거든. 프로토콜의 규칙이 함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통제하는 어떤 소수, CEO나 이사회 이런 애들도 없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노드 운영자들, 사용자들, 커뮤니티 합의 없이는 털끝 하나도 안 바뀐다. 이런 거를 항상 강조하는데, 잠깐 너가 얘기한 2017년 블록 크기 확대 논란, 일명 블록 사이즈 전쟁이라고 하는, 여기서 많이 다뤄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트코인의 보수적인 설계가 갖는 의미라든가 어떤 내전을 이미 다 겪었는지, 그 내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 등등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은 필수로 읽어야 되는 거겠네? 네, 맞습니다.
2017년 블록사이즈 전쟁은 비트코인의 불변성과 보수적인 설계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내전에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불변성을 지키려는 입장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 크기를 조정하려는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자율적이고 보수적인 금융 시스템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었고, 커뮤니티는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비트코인의 보수적 설계 철학, 그로 인해 발생한 내부 갈등,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 얻게 된 교훈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 내가 열심히 번역했으니까 출간되면 많이들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 광범위하게 분산된 네트워크. 이거는 보고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보고서에서 다루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은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노드가 독립적으로 검증을 수행하여 중앙 권력 없이도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는 달리 중앙 관리자가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주요 이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성. 다수의 노드가 동일한 정보를 저장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 전체의 무결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보안성. 분산 네트워크는 중앙 집중형 구조에 비해 해킹이나 공격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합니다. 공격자가 전체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검열 저항성. 중앙 통제 없이도 네트워크가 유지되므로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접근을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비트코인의 설계 목적 중 하나로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하긴 이런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제외하는 알트코인은 전부 다 탈락이라고 할 수 있지. 다수 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산 네트워크도 아니고 완전한 중앙 집중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검열 저항성은 뭐 택도 없는 얘기고 다른 알트코인들한테.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권장하는 다음 단계는 비트코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철학과 목표에 비추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천할 만한 투자자들의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 예, 분산성, 희소성, 보안성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독립적이고 분산된 가치 저장 수단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보고서에선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되 그 비중을 신중하게 조절할 것을 권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장기적 관점 유지. 비트코인은 단기적 변동이 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장기적인 보유 자산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조언은 단기적인 수익보다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능성을 믿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며 비트코인의 독보적 위치를 인정하고 그 본질적 가치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 정도로 첫 번째 보고서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리포트. 이건 23년 11월에 나온 건데 재밌는 건 보고서 서두에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 3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이미 비트코인의 온갖 오래된 회의론들, 막말로 썩은 떡밥들 다 정리했는데 3년 지난 요즘 보면 또 똑같은 얘기들, 회의론, 오해들이 돌고 돌면서 뭐 난무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이 그동안 열심히 그거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건 오해다. 뭐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팩트다. 다 해준 거를 피델리티가 나서서 해주고 있단 말이지. 참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 이거 참 재밌는 현상인데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걸까? 심지어 이 모든 회의론들은 그 네트워크 가동된 2009년 1월 3일 아니지, 네트워크 가동되기도 전에 사토시가 2008년 10월 31일에 그때 백서 쓰고 나서 그 두세 달 동안 열심히 이미 대답해 준 것들이거든?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회의론들이 반복되는 걸까?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독특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인간 심리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이 반복되는 이유를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비트코인 퍼스트 보고서에서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 중 하나가 아닌 독보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하며 디지털 시대에 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높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트코인과 그 미만 암호화폐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셨다면 더 이상 비트코인 좋은 거 알겠고 알았어 살게. 그러면 무슨 비트코인 사면 되는 거야? 라는 황당한 질문은 안 하시겠죠? 네, 저는 실제로 받아본 질문입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피델리티의 또 다른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끈질긴 회의론과 오해들, 피델리티는 무슨 배짱으로 이 수많은 회의론들을 낡았다라든가 끈질기다라든가 반복되어 왔다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반박할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